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수출이 조업 일수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공급할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엔솔이 개발 중인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은 스페이스X가 내년 선보일 차세대 우주 왕복선 스타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 초반 한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일 대비 2.6% 이상 내린 55,500원 선에 거래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반도체 등의 국내 수출 업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주가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 100만 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측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 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미국 오전장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끝없는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장중 다우지수는 44,000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6,000선을 넘기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 이날도 마찬가지로 8%의 추가 급등을 이어가면서 장중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했고요. 비트코인 어느새 지금 이 시각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 재건 테마 오늘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 주말 사이에 러우 전쟁 종전과 관련한 몇 가지 모멘텀이 전해졌는데요. 가장 먼저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서 우크라전을 확전시키지 말 것을 조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틀 뒤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LG엔솔이 지난주 리비안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을 위한 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5%대의 강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장중 55,500원 선까지 밀려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99%, 약 1%에 달하는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2,53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2%에 가깝게 이 장 초반 대비도 낙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벌써 73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2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요.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여전히 코스닥 낙폭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지만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답답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율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미국 대선 이후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이 약 10% 내외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대선 기간에는 빅테크가 좀 민주당 수혜주로 인식이 됐지만 당선 확정 이후에는 감세 기대감에 오히려 트럼프 수혜 업종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가 약세 보이는 이유, 비단 관세 우려 때문일까요? 이게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관세 우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또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에 투자했던 회사들 자체도 우선은 그 트럼프의 조금 방향성 자체의 불확실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수급 상황도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려보자면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특히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 일시적인 상황을 좀 예측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게 조금 현실화되는 것 같고 이 상황 자체가 조금 해결이 되기에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이번 주 상황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급한 대응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흘러내리는데요. 종목이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기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종목이 조금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트럼프 그 수혜주들 중심으로 한 시장이 미국 중심의 수혜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철저하게 버려진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좀 시장인데 이게 좀 재밌는 거 뭐냐면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특정 테마에서 몇몇 대장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을 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이쪽 관련 종목들이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수급을 다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도 자금이 계속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소외받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에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증시를 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있다 얘기고 당장으로서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은 미국 뉴욕 증시의 테슬라나 나스닥 지수나 다우지수 지수나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쪽으로의 자금들이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 그나마 조금 자금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약간 눈치 보는 듯한 흐름,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삼성전자 매도가 강화되는 것 같고요. 그 매도를 통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뉴욕 증시의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산다거나 그런 흐름들이 더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총을 따져보더라도 미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런 여러 흐름들 자체가 아마 시장을 더 미국 증시를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 거기에 디커플링 현상이 좀 더 나오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고요. 갭이 계속 이렇게 일시적으로 디커플링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순간 줄어들면서 빠르게 올려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는 11월 중순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이게 좀 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장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상황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이 속에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이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이 송배전과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송배전과 조선, 바로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었고요.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관련 이 확전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전화 통화, 푸틴 대통령과 또 이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전화 통화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간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에 있어서 물밑 작업이 계속될 것이란 이런 외신 관련 보도들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선거일 이후로 각각 18% 그리고 32%의 급등 가격을 보였고요. 또 머스크 트레이드에 포함되는 이 도지코인 지난 8일 오후 들어서 40%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볼까요? 네, 우선은 그 전력 송배전 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데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흐름들은 괜찮았었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룡전기가 어제 이어서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오늘 3%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LS 일렉트릭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조정 이용하셔서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는데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자, 그다음 HD 현대 일렉트릭도요. 오늘 신고가 패턴을 좀 그려줍니다. 오늘 현재 장중에 8%대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8%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효성중공업도요. 신고가 패턴으로 올려치는 모습이 오늘 8%대 현재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력 송배전 관련주들은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사상 최대 매출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종목 추천드렸지만 뭐 LS 일렉트릭도 좋고 뭐 재룡전기는 지난주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보고 계속적인 홀딩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송배전 관련주들은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뭐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신고가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은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좋은 그림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다음 보면은 살펴봐야 될 게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자, 우선 종목들이 많지만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자, 1승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화 되면서 또다시 지난주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현대임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 목요일 상한가 이어 금요일 날 9%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21%까지 급등 나오고 현재 15%대 상승입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네요. 자, 그다음부터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흐름 따라 가고 있고요. 하나엔진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약간 신고가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이에요. 네, 미국 트럼프의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이쪽 라인 자체들이 갑자기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줬다가도 조정이 나오도 큰 폭은 아닐 거고요.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선주들은 굉장히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신고가 흐름 그리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채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하나씩 보자면 삼부토건이 요 근래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인상으로 말씀드리면 전 항상 이 라인 잡잖아요. 삼부토건은 현재 1,400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여기 구간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을 주면은 올려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공간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열려 있고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다음 좀 뭐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뭐 크진 않았지만 6%대 신고가 패턴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만약에 SY 스틸텍 여기서 움직임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완전 뚫고 가는 겁니다. 오늘 신고가였습니다.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위로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 가운데 하나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요. 18%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것도 장중에 11%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모도 마찬가지로 오늘 8% 급등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뭐 어떤 종목은 그 SY 스틸텍은 신고가 패턴으로 가지만 데모 같은 경우나 다스코 같은 경우는 바닥 포인트 약간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우선은 이 우크라 재건주들은 아마 트럼프가 그 1월 30일이죠. 그때까지 계속 뭔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슈가 계속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큰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우크라 재건주들은 계속 지켜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파실 건 없고 파시더라도 분할 매도 전략이 맞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저 가상화폐 주들인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15%까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아 SM도 많이 올랐고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자부터 있긴 한데 이 세 종목이 가장 주요하죠. 자, 근데 이제 가상화폐주들은 조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내년 뭐 상반기에 아니면 내년 안으로 해서 뭐 대공황 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은 또 이런 일을 뒷받침하는 건지 지금 이제 1억에서 10억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 가상화폐주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 패턴에서 약간의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지금 꼭지점에서 윗꼬리가 약간 달리는 모습이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폭 자체가 제대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테마 중에서 너무 몇 종목만 올라가게 되면은 그 테마 자체는 끝물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가상화폐 주들은 그런 흐름이 좀 오늘 나와주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주들은 나쁘진 않지만 수급적인 부분의 매력도가 좀 많이 처지고 있다. 다른 거 대비해서. 그래서 다른 테마 대비해서 좀 약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테마주들은. 근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테마는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장이긴 맞는데 이 시장 전체 종목이 좀 무너지고 있어서 좀 많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흐름이 한동안은 지속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핫한 테마, 우크라 재건 테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해서 그 이재명 대표 관련 리스크를 통한 뭐 이낙연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조국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뜰 수도 있거든요. 정치 테마가. 그래서 그런 종목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요. 상황 따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힘들다 하지만 테마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정말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더더욱더 그래서 시장이 소외받는 거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좀 시장의 회복을 좀 바라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세 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시총 상위 대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역시나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6% 그리고 3.29%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 여전히 약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55,200원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깨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LG 엔솔 계속해서 지난
지난 금요일 이어서 오늘장까지 격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89% 현재 강하게 올라서면서 41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LG 엔솔. 이 지난주 금요일엔 리비안 공급 계약 이슈로 인해서 3%대의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더욱 강한 호재가 또 펼쳐졌었죠.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에 탑재될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았다는 소식에 갭상승으로 오늘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좀 볼만한 큼직한 이슈가 많네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참 이게 삼성전자가 참 힘들게 하네요. 기회인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좀 실패인 건지, 뭐 HBM3 8단 관련해서 이제 납품 임박됐다는 뭐 소식도 들리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그거를 받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늘 꺾여버리고 신저가로 흐름이 가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22년도 때 하단 자리가 51,800원짜리였거든요. 주봉 상황인데요. 여기 자리가 테스트 상황까지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5,000원짜리가 나름의 한 서너 차례 정도에 찍었었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상황이 라인 구도상으로는 55,000원대 이탈 흐름과 51,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보이는 그런 좀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자리 깨면 안 됐었던 자리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이런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는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투매성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외인도 그러하고 기관도 그러하고요. 그냥 던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 보자면 최근에 별로 안 좋았는데 기관들은 좀 잡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또 다시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은 뭐 계속 매도가 나올 거고 기관도 역시나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 전저점이 오늘 이탈 부분이 나오면은 내일부터 또다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보자면 하이닉스 그나마 좀 나은데 19만 원 선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구간에 조금 잘 버텨주고 있긴 해요. 이 구간 자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19만 원 이탈하게 되면 진짜 안 좋은 거긴 하거든요. 잘 바로 돌렸었는데요. 한 번 더 깨지면 그때 머리 아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괜찮긴 한데 조금은 상황 보고 대응을 해볼게요. 우선은 죽진 않아서. 근데 삼성은 죽었어요, 차트가.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들 봤을 때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등 종목들이 이게 바로 전 저점의 이탈 흐름이 에코프로 BM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단기 패턴상으로 보자면 돌려내는 그림에서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냐면 그 전저점 자리를 안 깨는 게 좋아요. 요거는 봐준다 치더라도 그 전에 저점까지 깨버리게 되면 이것도 투매성 물량이 출회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닥은 확인됐다라고 해서 일단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저마저 깨버리게 되면은 이게 투매성 물량이 쏟아지면서 밑으로 더 깨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시장의 시각이 봤을 때 지금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가운데 3분의 1이 국내 시장에서 어닝 쇼크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죠, 사람들이. 야, 그냥 비트코인 사고 말지 이런 분위기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사고 말지 그렇잖아요. 더더욱 더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기사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투자 이민,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훨씬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 투자 이민도 그러하지만 네, 이민 가는 사람도 되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도는 건가? 대공황 얘기가? 항상 사람 몰릴 때 사고가 나는데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은 온 세상의 돈을 트럼프가 미국으로 다 끌어당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 터지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뭐 얘기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주관적이지만 뭐 상황상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뭐 엔솔이 오늘 뭐 일시적인 반등을 하고 있긴 해요. 스페이스X 이슈를 좀 바꿔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뭐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이고 다만 조선주들이 좀 살아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들이랑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참 이렇게 빠지는 것도 참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슈가 좀 나온 게 뭐냐면요. 이 진페트라가 좀 생각보다도 매출의 포인트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도 같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눌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종목들 자체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들의 흐름은 이전보다 약간 좀 늘었어요. 테마 업종 자체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부터 해서 뭐 재건, 뭐 가상화폐 등등해서 이런 테마들이 일전 불과 한 몇 주 전보다 테마 업종 자체가 좀 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더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장 자체가 가뜩이나 운영되는 자금도 국내 시장이 작은데 이쪽으로 몰리니까 더더욱 소외받는 시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쉽지 않다. 뭐 대외적으로나 뭐 국내 내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투세 해결됐고요.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다시 한번 국내에 출연하면서 외국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림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기업들도 그에 따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인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뭔가 대응을 할 겁니다. 그에 따른 국내 증시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힘들지만 조금 뭐 갑자기 또 블랙 먼데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지만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고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간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상담 창구 그래도 불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저희 정오의 템베거 종목 고민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LS 에코 에너지 29,00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이나 전거래일 좀 매수를 하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1.0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8,5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20일선에 안착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갈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LS 라인 타고 움직임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반등은 나오는 종목이고요. 뭐 LS 차트도 그러하고 LS 일렉트릭도 그러하지만 전체적으로 LS 그룹에서의 이쪽 전력망 쪽으로 약간의 엮여 있다 보면은 에코도 약간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 움직임은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어디까지 갈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생각하셨던 가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35,000원대 정도 근처실 것 같아요. 네, 그 가격 보시면 되시고요. 기다리시면 신고가 패턴으로 아마 4만 원대 이상, 뭐 4만 5천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고 다만 이제 시장 하락만 없으면 돼요. 시장의 급격한 하락만 없다면 그냥 코스피가 좀 잘 움직이는 모습만 나오면 더 빨리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우선 3만 원대 이상은 자연스러울 거고요. 한 3만 5천 원대의 움직임, 적게 본다면은 3만 2, 3천 원대까지 보고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P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우주항공 관련 섹터죠. 15,300원에 2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AP위성입니다. 2.4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56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매수 지점이 명확하시네요. 오늘 또는 전일 들어가신 그런 종목입니다. 슈팅이 나온 뒤에 들어가신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자, 매수는 이제 대응을 하셨고요. 이런 거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오를 만큼은 좀 많이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라인 잡아 말씀드려보자면
얼추 이런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라인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개의 라인을 이제 크게 잡아놨거든요. 이쪽 가까이 확대해서 볼게요. 한 2년 차트에서 하단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 이 라인을 형성을 했냐면 잘 보시면 조금 집중해서 봐볼게요. 가까이 보시면 좋고요. 큰 하단 라인에서의 요 반등 포인트 자리고 여기 이렇게 많이 걸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우선은 최저 1차 저항 지지선 자리가 맞아요. 네, 맞고요. 그 다음 다시 새롭게 여기가 쌍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얼추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라인을 따라 보자면은 얼추 요 2만 원대 자리가 나름의 다음 고점일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그래서 요 하단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스페이스X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계속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급등 나는데 지금 안 팔고 약간 버티는 모습이잖아요. 차트가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하고 그렇죠? 트럼프가 뭐예요? 일론 머스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뭔가 위성 쪽으로의 상용화, 화성 쪽으로의 뭔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커버를 쳐주는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에 따라서 한 번에 더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매도를 안 하고 현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겼어요. 종목에 대한. 그렇죠? 생겼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좀 고민을 해볼게. 여기 바닥 라인을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냐. 그러면 2만 원 넘어가는 그림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들긴 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조금은 그 디테일한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봤을 때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슈는 정말 좋지만 한 번의 피날레는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보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우선 여기 한번 밀리게 될 경우에 14,000원 자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자리라고는 말씀드릴 거예요. 14,000원 자리.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돌려 세우고 갈 경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2만 원까지 가기 위한. 우선은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 정도, 오늘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네. 최소한 이 종목은 거래량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500만 주에서 이거 몇 주 나왔나? 700만 주였으니까 한 500 이상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 자체가. 한 6, 700만 주 나오면 좋겠네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조금 어떻게 해요? 주가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으로는 700억대, 800억대 정도는 최소 아니면 1000억대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근데 오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뭔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올라갈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급하게 팔지 마시고 우선은 한 번에 급등이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종목이 바로 안 가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치면은 2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네,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2만 원이 넘어갈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저는 한 2만 원 가까이 부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만 원대 후반 자리겠죠. 17,000, 8, 9천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혹여나 깨지면 14,000원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에 15% 저희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 차트 흐름이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0.7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090원 선에 거래 중인데 10,000원 선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단기 저점이 무너질 듯한 모습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52주 신저가가 9,600원 선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 위태위태한 모습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주말에 있었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막 저도 아침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LG 디플은 사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차트의 좀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그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손실은 안 나세요.
올라갈 건데 다만 이제 LG 디프를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추세적인 자리에서도 간단합니다. 대형 추세의 20년 차트를 봤을 때 고점 라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꺾이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얼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위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고 또 하나 아래 자리에서 보더라도 여기 자리 하나 걸리고 여기 자리에 걸리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라인이 보이네요. 보자. 11,000원이 1차 고점이고요. 그 다음 13,000원이고 그 다음 자리로 보자면은 잠시만요. 그 다음 자리가 확대 좀 하겠습니다. 18,000원 정도네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좀 많이 지루할 거라.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커서 그렇지 이게 18,000원까지 간다고요? 몇 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반등 빠르게 나오면은 12,000~13,000원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한 12,000원대, 3,000원대 근처 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시간 오래 걸리고 보시던가. 네. 근데 이제 우선은 뭐 손실 볼 종목은 아니라서요. 기다리시면 이슈 안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문제되는 건 없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건 없네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손실 안 보시고 빠르게 정리하신다면 11,000원. 난 좀 더 수익 볼래 하면 12,000원대 이상. 아니면 기다려보겠다. 길게 볼 거라 하시면 한 1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전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14,700원 그리고 10%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한전선 약 0.89%, 1%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12,2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전거래일까지는 약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온 대한전선인데요. 매수가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소복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얼마까지 좀 잡아주실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14,700원이신데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선 이쪽 관련주들은 그냥 결국 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조금 갑자기 어눌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올라가려듯 하다가 힘이 없는 건데 결국 올라갑니다. 이거는 비중이 10%신데요. 비중을 더 늘리셔도 돼요.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단가를 낮추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다만 이제 14,700원 이상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다리면은 다시 2만 원대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계속 가져가세요. 네. 아니면은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더 사셔도 됩니다. 네, 괜찮은 종목이니까 계속 지켜보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트래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5,300원에 15%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고 올게요. 현재 이 S트래픽 약 2.29%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4,0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S트래픽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5,300원에 15%시네요. 많이 높을 때 사셨네요. 자, 주가 추가 움직임을 조금 이제 기대해 보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아요. 우선은 매수가까지 올라갈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뭐 기사거리라던가 미국 내 AFC 사업 지속 확대 뭐 이런. 야, 잠깐만요. 매출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도 많이 꺾였구나. 이슈를 받아서 한번 튀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중은 15%신데요. 이 종목은 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보유하신 그대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한두 차례 나오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 받고 4,000원대 이탈했다가 3,000원대 후반까지 아니면 3,000원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아마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3,0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현재 자리에서는 대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트가 다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리고 기다리신다고 한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반등이 바로 나올지 여부도 좀 불투명해요. 뭔가 조금 그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 조금만 더 지켜보셨다가 그때 다시 대응하시죠. 그래서 우선 이거는 기다리시고 한 3,000원대 중반 후반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JLK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0원에 4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비중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지금 이 시각 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JLK 지금 이 시각 8.68%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7,260원 선에 거래 중인 JLK.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는 현재 완전히 좀 추세가 깨진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52주 신저가를 오늘 깨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SOS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게 아이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요. 지금 한 번 더 깨지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림인데 오늘 좀 많이 내려가네요. 오늘 뭐 내려가는 이유가 뭐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뭐 FDA 뭐 승인 이슈도 있었죠. 이런 거 있긴 했었는데 주주변 유증 있었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유증 단가가 잠시만요. 유증 단가가 발행가에 확정돼가지고 나온 게 9,560원. 9,560원에서 유증 들어왔었고 여기서 깨버리고 다 주저앉았었네요. 이거 보통 이제 유상증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금액을 다 떠나서 비중도 떠나서 좀 몇 달은 조금 헤매요. 끝나고 나서 한 적게는 2, 3개월, 1, 2개월, 많으면 진짜 한 3, 4개월, 5개월 이상도 헤매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이제서야.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약간 헤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밑으로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보기에도 조금만 올라왔을 때 이 물량 받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꾸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손절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상황상 주가가 당장에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최소한 내년 1분기 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FDA 이슈 뭐 다 좋긴 한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뭐 기술특례 상장인가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구조상 올라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버텨진다면 그냥 아마 7,000원대에서 9,000원대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내년 한 2분기는 되면 그때 좀 기대해 볼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기대해 볼 게 없는 종목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우선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회사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터지면서 급반등이 나온다 하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간다거나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가장 먼저 AS 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재룡전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밀리긴 하지만 재룡전기가 오늘 장중에도 4% 가까이 움직임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었고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쉽게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이 송배전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시장이 원체 힘드니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일진전기나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몇몇 종목들은 그 신고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질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뭐 재룡전기나 재룡산업처럼 조정 흐름이 보인다면은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하셔서 비중을 채워두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어차피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업종이니까 자금적인 흐름들이 그래도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전체 종목 가운데 그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가운데 현재 3개 중에 하나가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만 나오고 있는 쪽이 전부 다 송배전 전력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 송배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고 잘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종목을 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이런 바닥에서 이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인데요. 이슈 정리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우선 3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습니다. 이미 뭐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안 좋았고요. 4분기도 약간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게 내년부터는 좀 좋아진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건설 기계 부분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 자체가 다시 한번 활성화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 쪽으로 활성화된다면 매출이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고 주가 반영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나름 탄력적인 모습이 좀 잘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엄청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관들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꽉 차 있는 모습들, 외인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매도가 나가긴 하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으로 인한 매도라 보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히려 많이 없어요. 네. 튼튼하게 연기금과 뭐 투신권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다는 거, 그 그림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차트 상황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닥에서 돌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간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랑 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7,400원에서 7,800원 사이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급하게 종목을 막 사지 마세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9,000원 말씀을 드리고 2차는 1만 원 말씀드리는데 9,000원짜리는 일시적으로 한번 주가가 펌핑이 나왔을 때 충분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바로 고점 자리들인데요.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수급이 언제 좋기 때문에 끌어올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경우에는 위로 한참 열려 있긴 한데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큰 지지 라인이 이런 지지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여기에서 돌릴 경우 크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 저기 전고점의 라인들 보이는 자리가 12,000~13,000원대 라인도 있는데 거기 자리까지도 공간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정 시 이용하시면 부담 없는 자리라는 거.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7,200원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7,200원 라인이 갑자기 크게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손절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대응해 보도록 할 테니까 현대인프라코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만나봤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정오의 템베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통해서 다뤄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장에서의 관심 테마는 송배전,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화폐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의 템베거 메이킹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